오전 8시 44분 USS 에이브러햄 링컨의 레이더에 단 하나의 접촉 신호가 포착됐다. 거리는 35km. 이지스 시스템은 3초 만에 분류를 완료했다. 미국산 대함 미사일 AGM-84 하푼의 표준 비행 프로파일, 해수면 밀착 최종 접근 단계. 사격 통제 해법이 구축되기 시작했다가 멈췄다. 고장이 아니었다. 멈춘 것이었다. 8시 44분 3초, 그 접촉 신호가 IFF 인증 코드를 송신했기 때문이었다. 이지스 시스템이 이를 수신했고 코드는 유효했다. 근사치가 아니었다. 위조된 모사품도 아니었다. 완전히 유효한 동맹국 인증 코드였다. 이지스 시스템 자체의 IFF 데이터베이스가 이 미사일을 아군 무기로 확인했다. 동맹국 비축 무기, 현재 유효하고 검증된 코드를 탑재한 무기였다. 코드가 갱신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코드를 갱신했어야 할 동맹국 지휘 체계가 전쟁 발발 2주차의 해군 기지를 점령당하면서 6주 전에 이미 붕괴했기 때문이었다. 이지스 교전 프로토콜에는 하나의 규칙이 있다. 유효한 아군 IFF 코드를 송신하면서 동시에 적 미사일처럼 행동하는 접촉 신호에 대해 시스템은 4.1초간 개입을 유보한다. 이 특정한 시간창은 아군 오사를 방지하기 위해 인증 절차에 내장된 것이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동맹 무기를 격추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장치였다. 이군 무기도 유도 시스템 오작동이나 적의 접근 경로와 겹치는 비행 경로로 인해 위협처럼 행동할 때가 있기 때문이었다. 하푼의 최종 접근 속도에서 4.1초는 약 1.4km에 해당한다. 이지스 시스템이 유보 시간창을 마치고 적대적 의도를 확인했을 때 그 접촉 신호는 이미 에이브러햄 링컨의 선체에서 1.4km 거리에 있었다. 남은 시간은 11초였다. 중령 제임스 하사는 신호가 나타난 순간부터 IFF 송신을 주시하고 있었다. 접촉 신호가 아니었다. 송신 자체였다. 접촉 신호 분류와 유보 개시 사이에 3초 동안 하푼의 IFF 트랜스폰더가 수행하고 있던 특정 인증 핸드쉐이크였다. 모든 동맹국 IFF 트랜스폰더가 동일하게 수행하는 핸드쉐이크였다. 동일한 사양으로 제작되고 동일한 60Hz 전기 시스템으로 구동되며 인증 응답에서 5.04m초 이내의 오차로 동일한 타이밍 서명을 생성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신호는 0.3m초 늦었다.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다. 노이즈도 아니었다. 유보가 시작되기 전 3초 동안 트랜스폰더가 수행한 모든 인증 사이클에서 일관되게 0.3m초 지연이 나타났다. 이 지연은 트랜스폰더가 설계 기준인 60Hz가 아닌 50Hz 전원, 즉 이란 전력망에서 작동할 때 발생하는 특유의 지연이었다. 너무나 작은 차이였기에 이지스 IFF 시스템의 해상도, 임계값은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IFF 시스템은 아군 인증 핸드쉐이크에서 0.3m초 이상 징후를 감시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사는 이를 8시 44분 7초에 보고했다. 신호 포착 4초 후였다. 유보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사격 통제 해법은 여전히 멈춰 있었다. 답신은 8시 45분 31초에 돌아왔다. IFF 타이밍 이상 시스템 허용 범위 내 추가 조치 불필요. 유보는 8시 44분 7초에 만료됐다. 이지스가 적대 의도를 확인했다. 남은 시간 11초, 접촉 신호와의 거리 1.4km에서 교전 절차가 재개됐다. 요격 미사일 2발이 발사됐다. 둘 다 최적 요격 형상에 도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유보 시간 동안 접촉 신호가 이미 1.4km의 교전 범위를 통과한 상태에서 해법을 구축하고 있었다. 요격 미사일들은 하푼의 최종 기동이 이미 무력화하기 시작한 형상을 향해 상승하고 있었다. 근접 방어 기관포가 약 1km 거리에서 접촉 신호를 포착하고 사격했다. 첫 번째 연사가 미사일 기체를 찾아냈고 탄두가 아닌 추진부를 관통했다. 미사일은 추력을 잃었지만 운동량은 잃지 않았다. 탄두는 그대로인 채 저하됐지만 여전히 작동하는 최종 유도 시스템을 달고 나머지 약 600m를 축적된 운동 에너지만으로 활공했다.
기관포의 두 번째 연사가 약 500m 거리에서 활공하는 접촉 신호를 잡아냈다. 포탄이 탄두부에 도달해 에이브러햄 링컨의 선체로부터 약 500m 거리에서 기폭을 일으켰다. 완전 기폭은 아니었다. 포탄의 충격 각도가 탄두 에너지의 일부를 선체의 수직이 아닌 측방향으로 방출하는 비축 기폭을 일으켰다. 폭풍파가 약 500m 거리에서 빈 방향으로 30도 비껴난 각도로 선체에 도달했다. 거리에 의해 약화되고 각도에 의해 분산됐지만 전방 구획에서 승무원 4명을 넘어뜨리고 전기 회로 2개를 고장내고 구조 모니터가 감지한 선체 휨을 발생시키기에는 충분했다. 손상 통제팀은 3분 만에 이를 평가하고 허용 범위 내임을 확인했다. 승무원 4명 부상, 선체 관통 없음, 화재 없음. 에이브러햄 링컨은 전투 능력을 유지했다. 첫 번째 하프는 격퇴됐다. 하산은 화면을 바라봤다. 0.3m초 이상은 기록됐다. 지휘계통의 답시는 파일에 남아 있었다. 허용 범위 내. 그는 보고서가 아닌 필터를 만들기 시작했다. IFF 인증 피드에 실시간으로 작동하며 표준 타이밍 창에서 0.15m초 이상 벗어난 모든 핸드쉐이크, 응답에 표시하는 수동 모니터링 알고리즘이었다. 첫 번째 미사일에서 발견한 이상의 절반 수치였다. 다양한 부하 조건에서 포획된 전원 공급 장치 출력의 편차를 감안한 수치였다. 첫 번째, 미사일 피격 7분 후인 8시 51분에 필터 구축이 완료됐다. 두 번째 하푼이 8시 50분 14초에 레이더에 포착됐다. 첫 번째로부터 6분 14초 후였다. IFF 인증 코드가 8시 50분 17초에 송신을 시작했다. 하산의 필터가 동시에 작동했다. 0.3m초 지연이 인증 응답에서 나타났다. 필터는 이를 2.1초 만에 표시했다. 표준 유보에 필요한 4.1초가 아니었다. 2.1초? 이상이 단일 사이클 변동이 아닌 일관된 패턴임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인증 사이클을 축적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다. 이지스의 유보가 진행되는 동안 하산의 필터 결과가 유보 시작 2.1초 만에 사격 통제 시스템에 도달했다. 창이 자연스럽게 만료되기 2초 전이었다. 시스템이 2초 일찍 적대 확인을 받았다. 최종 접근 속도로 이동하는 접촉 신호에 대한 2초의 추가 교전 시간이었다. 하푼의 최종 접근 속도에서 2초는 약 600m였다. 근접 방어 기관포가 1.4km가 아닌 2.1km에서 가동됐다. 훨씬 유리한 형상이었다. 첫 번째 연사가 여전히 완전 추력 상태이고 활공 중도 성능 저하 중도 아닌 1.8km 거리의 접촉 신호를 향해 발사됐다. 완전한 최종 기동이 작동하며 약 1.4km에서 프로그래밍된 경로 수정을 실행하고 있었는데 연사가 0.3초 전에 미사일이 있던 위치에 도달했다. 빗나감 11m. 접촉 신호가 연사 예측 경로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기관포가 약 1km에서 두 번째 연사를 사격했다. 접촉 신호는 여전히 기동 중이었다. 기동의 두 번째 수정이 약 900m에서 실행됐다. 연사가 약 900m에 도달했고 파편 패턴이 치사 방향의 외곽 경계에서 탄두부에 도달했다. 부분 기폭. 완전 기폭이 아니었다. 파편 형상의 의도한 방향으로 전체 에너지의 약 40%를 방출하고 60%는 측방으로 분산되는 탄두 기폭을 일으켰다. 부분 기폭된 탄두가 에이브러햄 링컨 선체로부터 약 1km 거리에서 폭발했다. 방향성 폭풍파가 약 1km의 해수면을 가로질러 선체 30m 구간의 좌현에 동시에 도달했다. 첫 번째 미사일의 비축 기폭보다 강했고 최종 거리에서의 완전 탄두보다는 약했다. 실질적인 손상은 발생하지만 치명적인 관통은 없는 그 중간 지점이었다. 프레임 18번 외판에 균열이 발생했지만 아직 관통 수준은 아니었다. 두 구획이 압력 변형을 흡수한 전기 시스템 고장으로 전력을 잃었다. 복합 폭풍파와 구조 충격으로 승무원 6명이 추가로 쓰러졌다. 의무실에 총 10명이었다. 관홍 없음. 선체가 비대칭 압력으로 0.2도 기울었다.
추진 시스템 모니터링 센서가 프레임 18번 균열에 즉각 점검 경보를 발령했다. 여전히 전투 능력을 유지했다. 두 번째 하푼도 격퇴됐다. 하산은 이미 다음 단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첫 번째 미사일 이후 6분의 공백 동안인 8시 47분에 동맹국 생존 지휘 요소에 IFF 코드 갱신 요청이 전송됐다. 편대는 포획된 하푼들이 사용하고 있는 특정 코드 블록을 식별했고 해당 블록의 모든 코드를 동시에 만료시킬 긴급 갱신을 요청했다. 생존 지휘 요소는 요청을 수신했다. 갱신 절차에는 최소 8분이 필요했다. 전체 IFF 코드 블록을 만료시키고 교체하는 암호화 절차는 동맹 시스템의 다른 모든 코드 블록이 손상될 위험 없이는 단축할 수 없었다. 8분. 두 번째 하푼은 8시 50분에 도달했다. 8분 갱신창의 3분째였다. 세 번째 하푼은 8시 56분에 도달할 예정이었다. 코드 만료 2분 전이었다. 코드가 만료되기 2분 전, 세 번째 미사일이 유효한 IFF 코드를 시다에 한 채 접근할 것이었다. 하산의 필터는 2.1초 만에 이를 식별할 수 있었지만 이지스 시스템은 하산의 필터 결과가 이를 줄이기 전까지 유보창의 나머지 2초 동안 여전히 유보할 것이었다. 최종 접근 속도에서의 2초는 여전히 약 600m였다. 최종 기동을 실행하는 하푼을 상대하기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여유였다. 하산에게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 사이에 6분이 있었다. 그는 그 6분 전부를 이전에 구축할 시간이 없었던 것을 만드는 데 썼다. 타이밍 이상이 아니었다. 이라는 세 번째 미사일의 전원 공급 장치를 60Hz 등가로 전환함으로써 이를 제거할 수 있음을 이미 보여줬다. 다른 무언가였다. 출력 주파수와 무관하게 포획된 트랜스폰더 내부의 전력 조정 장치가 생성하는 것. 이란산 전력 조정 회로가 생성하는 2.4GHz 대역의 특정 RF 노이즈 서명이었다. 어떤 미국산 IFF 트랜스폰더도 이란산 전력 조정 부품을 사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미국산 IFF 트랜스폰더도 이를 생성한 적이 없었다. IFF 송신의 노이즈 바닥값이 배경 노이즈보다 겨우 높은 수준이라 이란산 전력 조정 장치의 정확한 주파수 프로파일에 맞춰 보정된 필터로 특별히 찾고 있어야만 감지할 수 있었다. 하산의 시스템에는 그 프로파일이 있었다. 이란의 전력 조정 서명이 이전 교전에서 수집된 전자전 라이브러리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0.3m초의 타이밍 이상이 12분 전에 그에게 트랜스폰더가 이란 전력으로 구동되고 있음을 알려줬기 때문에 지휘 계통이 이상의 허용 범위 내라고 답신한 순간 관련 라이브러리 항목을 불러왔기 때문이었다. RF 노이즈 필터는 8시 54분 31초에 구축 완료됐다. 세 번째 하푼이 레이더에 나타나기 1분 29초 전이었다. 세 번째 하푼이 8시 56분 4초에 나타났다. IFF 인증 코드가 8시 56분 7초에 송신됐다. 타이밍 이상 없음. 이란이 세 번째 미사일의 전원 공급 주파수를 수정한 것이었다. 이지스의 유보가 감지 가능한 타이밍 서명 없이 유효한 아군 코드를 송신하는 접촉 신호에 대해 게시됐다. 하산의 RF 노이즈 필터가 동시에 IFF 송신에 작동했다. 세 번째 미사일 인증 신호에 2.4GHz 노이즈 바닥값이 그의 화면에 나타났다. 라이브러리의 주파수 프로파일과 정확히 일치하는 특정 이란산 전력 조정 서명이 송신의 배경에 존재했다. 필터가 4.1초 유보창에서 4.0초째의 서명을 확인했다. 유보가 자연스럽게 만료되기 0.1초 전이었다. 필터 결과가 4초째의 사격 통제 시스템에 도달했다. 시스템이 4초째의 적대를 확인했다. 근접 방어 기관포가 유보창의 4초째에 가동됐다. 하산의 신호 없이 가동됐을 시점보다 0.1초 빨랐다. 약 1.4km에서 0.1초는 44m였다. 표준 유보 타이. 민기 생성했을 것보다 44m 더 가까운 거리에서 첫 번째 연사가 접촉 신호에 도달했다.
연사가 약 1.4km에서 탄두의 치사 파편 반경 내 하푼 기체를 찾아냈다. 표준 타이밍의 연사는 14m가 부족했을 것이었다. 파편 패턴이 탄두부에 도달해 약 1.4km에서 기폭을 일으켰다. 두 번째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부분 기폭이었다. 파편 형상이 40%의 방향성 방출을 일으켰다. 부분 폭풍파가 약 1.4km의 해수면을 가로질러 8시 50분에 두 번째 미사일의 파동을 흡수했던 동일한 30m 구간에 에이브러햄 링컨 좌연 선체에 도달했다. 8시 50분에 두 번째 미사일의 폭발을 흡수했던 구조 부재들이 첫 번째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6분 후 두 번째 부분 폭풍파를 흡수했다. 8시 50분의 관통 수준에 이르지 않았던 프레임 18번 균열이 8시 56분의 관통으로 발전했다. 6분 안에 두 차례의 부분 폭풍파로 인한 누적 구조 하중이 균열을 외판 전체로 전파시켜 0.4m 크기의 개구부를 만들었다. 프레임 18번 구획에 물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손상 통제팀이 이동했다. 관통 개구부 발생으로 인한 폭풍파와 구조 충격으로 승무원 10명이 추가 부상을 입었다. 총계 20명. 프레임 18번 구획의 침수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선체가 0.8도 기울었다. IFF 코드 갱신이 8시 58분 14초에 완료됐다. 세 번째 하푼이 레이더에 나타난 지 2분 10초 후였고 폭발한 지 2분 6초 후였다. 보획된 블록의 모든 코드가 만료됐다. 이란이 보유한 나머지 모든 하푼은 이제 이지스가 즉각 0초 안에 적대로 분류할 인증 코드를 탑재하게 됐다. 유보 없음. 4.1초 창 없음. 즉각 교전 허가. 발사 위치는 첫 번째 미사일의 유도 신호 순간부터 고정됐다. 8시 44분 첫 번째 접촉이 나타난 이후부터 수동 수집이 진행 중이었다. 포획된 동맹국 해군 기지는 세 발의 미사일 연속 공격을 조율하기 위해 이란 발사팀이 송신하고 있던 군수 신호로부터 식별됐다. 하산이 IFF 이상 데이터와 함께 8시 44분부터 수동으로 수집하고 있던 신호들이었다. 기지의 위치는 12분의 수집으로 11m 이내의 정밀도로 고정됐다. 두 위치 모두 8시 59분에 각각 순항 미사일 8발을 수신했다. 발사 위치는 오전 9시 44분에 소멸했다. 포획된 기지는 오전 9시 47분에 소멸했다. 소련 군함을 격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어나지 않은 전쟁을 위한 그 하푼은 40년을 동맹국 비축구에서 대기하며 보냈다. 이란이 이 전쟁의 이 주체 코드를 갱신하기 전에 지휘 체계가 붕괴된 기지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유효한 IFF 코드와 4.1초간 유보하는 아군 오사 방지 프로토콜을 탑재한 채 그 4.1초를 이용해 교전이 시작되기 전 에이브러햄 링컨의 방어 범위 1.4km를 통과했다. 세 번 모두 거의 성공할 뻔했다. 세 번 모두 실패했다. 한 중령이 첫 번째 미사일의 인증 핸드쉐이크에서 0.3m초의 타이밍 이상을 발견하고 시스템이 인식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위협에 대한 두 가지 연속적인 탐지 방법을 구축하는데 12분을 쏟아부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는 전원 공급 주파수가 드러내는 것에 기반했고 하나는 주파수와 무관하게 전력 조정 장치의 노이즈 바닥값이 드러내는 것에 기반했다. 20명의 승무원 부상. 선체 관통 하나. 11분 만에 격리. 에이브러햄 링컨은 0.8도 기울었다가 복원됐다. 포획된 비축 무기는 9시 47분까지 소멸됐다. 코드는 8시 58분에 갱신됐다. 이지스는 그 코드 블록에 대해 다시는 유보하지 않을 것이었다.